일단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 현재 맞아요. 자산운용에 계시니까 네. 투자자분들 동향도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또 미국 주식 흐름 어떤지 네. 가장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느냐 혹은 ETF를 샀느냐를 보면 이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TLT 네. 그리고 TLT의 세배 레버리지 TMF 순매수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3개월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3개월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기간을 조금 늘려서 네. 사실 연초 이후까지 늘려보면 TMF, TLT의 그 순매수 규모가 네. 사실 다른 종목들 네. ETF에서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아, 볼 수가 있을 것 약간 같아요. 채권에 베팅하고 계시고 네, 압도적으로 맞아요. 우리 한국에 계신 서학개미 분들께서 맞습니다. 그 레버리지도 네. 하시고 네. 채권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네. 금리가 내려간다 그렇죠, 베팅하고 그렇죠. 계신 건가요? 네, 아직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갈지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시장금리가 선행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런 장기채 ETF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순매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인컴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ETF 시장에서도 사실은 월배당 ETF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월배당 인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이 순매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개별 종목 커버드 콜도 사실 좀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되게 커버드 콜 상품이 어렵던데 이해하기가. 맞아요. 그런 상품이 막 순위권에 네. 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네. 커버드 콜을 접근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 종목의 커버드 콜인 TSLY가 네. 상위에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높은 분배율이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여지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분배율 평균이 네. 3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률이 30%예요? 맞아요. 이게 커버드 콜의 네.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따라서 분배율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테슬라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분배금 재원으로 쓰이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게 좀 지급이 되는 거죠. 커버드 콜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를 이제 인컴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근거로 이 테슬라 커버드 콜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돌발 질문인데 이게 추세적인 걸까요? 인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배당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사실 2015년 정도부터 배당 투자를 미국 주식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독특하다. 쟤는 왜 저 멀리 미국의 주식 중에 배당 투자를 하고 있냐? 한국에도 배당은 좀 많은데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다 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관심이 일시적인지 정말 이제 그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고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투자 목적 자체가 좀 다변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주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만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공격적인 분들뿐만 아니라 소몽님처럼 어떤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ETF들도 지금 많이 나와 상품도 있고 나와주고 양쪽 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주식 투자 한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 진짜 안전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예금처럼 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면 성향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배당 투자 좋아하시고 인컴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인컴에 대한 수요 증가의 연장인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올해 시장의 오늘 변동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SCHD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코카콜라도 사실은 뭐 그런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모멘텀을 따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아이온큐나 일라일리 같은 것도 지금 순매수 결제 대금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만약에 최근 동향을 좀 보고 싶다. 서학개미가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가 최근 3개월 순매수 기준인가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누구나 조회를 할 수 있게 세이브로라고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이라고 제가 임의로 기간을 좀 잘라가지고 데이터를 보여드린 건데 뭐 원하면 일주일 단위로 조회할 수도 있고 연초 이후 원하시는 기간 그리고 제가 순매수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지까지도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제가 가장 최근 기사를 보니까 기사 헤드라인에
중에 최근 서학개미가 10년 만에 맞아요.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처음 많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미국 주식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네네. 올해 다들 지쳐서 떠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봤는데 네. 보통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본문을 안 보시거든요. 네. 헤드라인만 보면 네. 뭐야 약간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나? 이제 많이 좀 지치셨나? 변동성이 너무 힘드신가? 네. 이런 오해를 하실 네. 수가 있는데 네. 이면을 보시면은 네. 약간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요? 네. 제가 앞에서는 순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어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같이 참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를 보면서 한번 좀 네. 말씀을 네.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요 12월 15일 기준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아, 종목들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맞아요. 계좌 잔고에 쌓여 있는 그렇죠, 종목. 그렇죠. 예.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보시면 이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죠.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뭐 ETF까지 좀 가면은 TQQQ, 속슬, 네. QQQ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꼽자면은 올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해서 쉽게 말하면 좀 차익 실현을 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인들이 이미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올해 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 네. 이런 종목들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됐거나 네. 아니면 지쳐서 떨어지셨다. 네. 이렇게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과대 해석이다. 그렇죠. 그래도 10년 동안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었을 텐데 이게 순매수, 순매도가 처음 연출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그동안 적어도 미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네. 투자를 잘하셨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장투의 그 가시를 좀 누리고 계신가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이제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올해 주가 상승을 야. 일정 수준 향유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보통 우리나라 분들의 매수 매도 동향을 보면 네. 주가가 빠지면 매수가 사고. 더 많이 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아니 너무 많이 좀 부정적이니까 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고 그냥 차익 실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개미가 올라타면 고점 시그널이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확실히 제가 동향을 보면은 진짜 빨라요. 그 한국에 계신 서학개미 분들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르죠. 그래서 트렌드 파악이 많이 빨라지시고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네. 트렌드가 네. 이제 빠른 정도가 아니라 네. 소위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이고 네.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대응하는 민족이 아닐까라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게 자산운용사의 역할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파악을 하려고 네. 이제 순매수 동향을 정말 자주 모니터링을 하는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한 번씩 정말 난생 처음 보는 티커가 맞아요. 매수 상황이 올라와서 이건 뭐지? 사후적으로 검색을 해서 인지를 한 경우도 몇 번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투자를 기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 저도 사실은 당연히 미국 주식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전달드리고 싶으니까 잘 전달드리고 싶으니까 늘 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투자자 커뮤니티에도 네, 언급이 네, 안 된 종목들이 한국인 사학개미 순매수 랭킹 10등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종목이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구하셔서 매수까지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세배 네. 레버리지 ETF를 아. 못 사거든요. 네. 살 수는 있는데 네. 간이 작아서 못 사요. 잠이 안 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그렇게 막 시장에 따라 숏을 쳤다가 롱을 했다가 하는 거를 보면 네.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옛날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정보의 노출이 거의 안 되셨어요. 소위 말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그쵸.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좀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주체였는데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해외 사이트도 많고 맞아요. 국내외 리포트 거침없이 맞아요. 접근하실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도 대응을 하지만 또 합리적으로도 대응을 한다. 저는 좀 이게 사실은 현업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미국 주식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세이브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세이브로 OR.kr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네. 뭐 특정 기간에 순매수를 얼마나 했는지, 혹은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이제 어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상위 50위까지 ETF 주식 포함해 상위 50위까지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뭘 사는지 좀 궁금하다, 네.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답답할 때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은 뭘 사고 계시지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예탁결제에 들어가서 맞아요. 사실 보면은 다수의 분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관심이 있는지 사실 좀 동향 파악도 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네. 근데 마침 또 오늘 사실 나와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또 좋아하는 미국 주식들만 네. 골라서 맞아요. 또 그거를 투자해주는 ETF가 나왔다. 네. 좀 참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뭔지 소개 잠깐 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제가 세이브로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 주식을 네. ETF 하나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네.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언제 했죠? 네, 12월 27일 아, 수요일 따끈따끈하네요. 네, 상장을 했고요. 네. ETF 이름은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입니다. 기억하기 쉽네요. 미국 주식 네. 베스트셀러. 네. 뭐 미주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요즘 미주배. 이제 ETF들도 이제 약칭으로 약칭 불리는 있죠. 시대니까 네, 맞습니다. 미주배로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들고요. 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사실 미국 주식이 뭘까라는 네. 원초적인 아이디어를 음. 바탕으로 ETF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게 선호한다라는 좀 추상적인 단어를 정량화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정말 오랜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팩터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순매수,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매수 금액, 매도 금액을 모두 더한 총 결제 금액, 총 결제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보관 금액,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매수를 저희가 많이 좀 모니터링을 하긴 하는데, 순매수 순위와 바탕으로 ETF를 만들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 네, 네. ETF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고 따라서 하는 거니까 조금 사후적으로 그쵸. 좀 뒤따라서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순매수라는 게 사실은 간혹 우량하지 못한 종목들이 훅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한 필터링 없이 ETF로 들어오면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쵸. 순매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는 게 3개월 거래 금액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인데 순매수에는 순위의 랭크에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 예를 들면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빅테크 종목들인데 특정 기간에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기간에 매도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순매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순매수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네, 네.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같이 봐야 된다. 일단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순매수도 많이 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어떤 종목 거래가 많이 그쵸, 되는 거래. 그 사실은 매수 플러스 매도 금액을 같이 보는 게 이 주식의 어떤 거래량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왜곡이 될 수 있는 점을 맞아요.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까지 같이 보면서 맞아요. 이 종목은 인기가 있는데 인기도 있고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상당히 손바뀜도 자주 일어나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건데 네, 맞아요. 순매수 리스트에는 못 올라 있다.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정상 참작을 하는 거죠. 참작을 해서 네. 포함시켜준다.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참작을 하는 거고, 네. 마지막 세 번째 팩터가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특정 그러니까 시점에. 앞에 순매수와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네. 팩터라 그런다면, 이 세 번째는 특정 기관과 무관하게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뽑기 위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네. 순매수 많이 사는 주식,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 활발한 주식. 보관 금액은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그쵸. 있는 주식. 네. 이 세 가지 팩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각각의 순위를 매겨요. 순매수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네. 각각의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 평균 순위가 높은 종목 10개를 최종적으로 ETF에 편입을 하게 돼요. 그 요소들에서 랭킹 탑 1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넣어준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러면은 이게 종목들이 얼마마다 한 번씩 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리밸런싱은? 리밸런싱 주기는 월 한 번이에요. 월 한 번? 예, 보통 ETF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기나 단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 맞아요. 주기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네. 저희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게 ETF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주기를 매월 한 번씩 가져가게 됩니다. 좀 자주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2월 18일 기준으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좀 네. 보여드리면 네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뭐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와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비중이 전부 다 달라요. 열 종목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ETF를 고르실 때 사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코어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약간 좀 용어가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높게 가져가는 게 시총 가중 방식. 그리고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동일 가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코어 가중 방식은 말 그대로 점수가 높은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세 개 팩터를 고려해서 종합 점수를 매긴 다음에 종합 점수가 높은 종목들 10개를 가져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평균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종목은 20%. 그 다음에 2등 종목은 18%, 3등은 16, 4등은 14, 5등은 12. 그리고 5위부터 10위까지는 동일한 비중으로 4%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개 종목이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탑 10이 계속 리밸런싱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종합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제 다시 산출을 하고 당연히 그 순위에 따른 비중도 매월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보통 ETF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덩치가 큰 거,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순위대로 나열되는데 이거는 중소형 종목이 1등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세계 팩터 종합적으로 만약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이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게 ETF의 기본 컨셉인데 시총이 높다고 많은 비중을 주면 무조건. 사실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코어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ETF에 또 이렇게 직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근데 아무리 서학기미가 트렌드가 빨라지고 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쏠리는 종목들을 따라서 투자한다거나 모아서 투자하면 맞아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또 단기 고점 징후 시그널 아니면 분명히 지적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속 시원히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취득하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만약에 정말 특정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세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집단지성에 반영된 데이터다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도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기초지수 구성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종목들을 이제 오래 투자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성과가 괜찮았겠죠.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다는 분들 경험담을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ETF 잘못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밈주식들 잘못 건드리셔가지고. 그렇죠. 테마주 잘못 건드려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 주식은 지수가 우상향을 해주니까 막 진짜 실패한다고 하기가 사실은 혼자 반대로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맞아요. 그렇긴 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아까 제가 기초지수 종목 보여드렸는데 왜 거기 ETF는 없고 임주식은 왜 없어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수면 상위에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ETF도 있고 세배 레버리지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개 팩터를 고려해서 제가 스코어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종목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가 앞단에 어떤 종목들로만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줄게 라고 하는 유니버스를 일단 구성하고 그 유니버스 안에 있는 종목들로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니버스 구성 단계에서 ETF는 제외를 합니다. 주식이 아니니까. ETF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적 요건 하나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단기순위 3년 연속 적자는 제외. 아직 적자인 종목은 제외한다. 그리고 너무 작은 종목들은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통 밈주식들이 너무 작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막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 종목도 제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밈 주식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우량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을 좀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은 제외 이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주식을 따라 사셨을 때 낭패 보는 경우 두 가지가 민 주식 잘못 사셔서 그리고 레버리지 잘못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저희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고 정말 우량한 주식들만 ETF에 담아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왜 그 말씀을 해주시나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 ETF에서 생길 수 있는 최대 리스크를 차단한 거네요. 맞아요. 저도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네네. 미국 주식 리스트를 보면서 이게 참 좋은 자료인데 가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게 맞아요.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기적으로 밈 주식 테마주가 난리가 나는 그런 종목들이 꼈다가 그렇죠. 그거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낭패를 경우가 보죠, 많잖아요. 낭패를 근데 보죠. 네. 그런 툭툭 튀는 어떻게 보면 변수들을 네. 싹 제거하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밈 주식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것 때문에 낭패 보는 그렇죠. 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을 좀 제거해 준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ETF의 특징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히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이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지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여림은 나와보니 일단 S&P 500부터 사시거든요. S&P 500 ETF부터 좀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S&P 500 ETF를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쵸. 그럼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좀 들려요. 맞아요. 야, 간밤에 뭐가 올랐더라. 그쵸. 어제 뭐 테슬라가 난리 났는데, 그쵸. 뭐 어제 구글에서 뭐 새로운 AI를 발표했는데, 너 없니? 너 아직도 S&P밖에 안 해?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계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흔들려요. 그럼 네.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쵸. 이제 거의 올타임 하이에서 네. 사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네.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그럼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서 네. 이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를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셔도 나도 뭐 개별 종목 투자는 안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 테슬라 있어, 애플 있어. 그리고 뭐 테슬라, 애플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또 다른 많이 오르락내리는 종목들이 있다면 또 그 종목들이 ETF에 편입이 돼 있겠죠. 그쵸.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포모라고 하죠. 네. 나만 안 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포모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희가 포모로부터 구해드릴 수 있는 ETF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가끔 보다가 제가 어떤 종목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거 못 샀는데 했을 때 마침 그 ETF에 그게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위안이 되죠. 약간 위안이 돼요. 그래도 이거 담아놨네 이러면서 개별 종목 투자도 사실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 이런 ETF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월마다 이 ETF 리밸런싱 되니까 네. 슬쩍 들어가서 공개는 다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구성 종목 보시면 요즘 요게 핫하구만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브로 들어가서 찾기가 좀 어려우시고 그쵸. 거기에 무슨 ETF도 들어있고 민주주식 이게 싫으시면 네. 이제 ETF의 특성상 데일리로 보유 그쵸. 종목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의 편입 종목들을 월간 단위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에이스 ETF 홈페이지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대부분의 이제 뭐 HTS나 MTS는 ETF의 구성 어차피 종목을 있죠. 제공을 하니까 네, 그거를 네, 네. 참고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네.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식을 담아서 운용해주는 ETF가 나와가지고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